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이번 주 북한 관련 시사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북한 내부 관련 문제입니다. 김정우가 노동당의 동향을 통해본 주간 북한 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 주민 식량 형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계속 떠들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해서 언급했노라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제를 김정은이 입을 통해서 나온 북한의 식량 사정, 이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오늘까지 지금 3일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은 아직 제가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여기서 김정은은 소위 이 회의를 지도하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 주 객관적 조건과 환경은 더 어려워졌지만 상반년 기간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을 지난해와 같은 기간에 비교해 볼 때 125%를 넘쳐 수행했다. 그래서 144%를 완수했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오래 살은 저도 이 프로수에 대해서는 감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현물 양쪽으로도 많이 장성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나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일어서고 있다. 이렇게 자평이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 가로놓인 여러 가지 애로와 난간으로 인해서 국가계획과 정책적 과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일련의 편향들도 산생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질하면서 그 부문을 농업부문이라고 딱 규정했습니다. 그 원인을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해서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되고 있으니 이번 전원회의에서 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내놓기 전날에는 농업부문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자구구 동서남북을 휘저으면서 평가했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에 지난해 태풍 피해로 인민들의 식생활 형편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평가한 이유. 굉장히 오만하고 교활하고 후한무치한 작태입니다. 소위 유물론적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김일성, 김정일이 권자를 실습한 김정은이 현재도 탁월한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면서 해마다 북한 농사가 정책이 아닌 흉년 때문에 인민들이 먹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궤변을 늘어났습니다. 자연재해는 북한만 겪는 겁니까? 온 지구촌이 다 겪는 겁니다. 이상기후 현상과 그에 따른 자연기후 변화로 온 지구촌이 다 겪는데 오늘날 식량 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건 북한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인민 식량 사정을 운운한 것은 사실 듣고 보면 북한 주민사회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때 다 부른 흘러간 옛 노래입니다. 김일성은 늘 제창했습니다. 쌀로부터 공산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것이 노동당의 일관한 노선이고 정책이다. 또 60년대 말에는 해마다 알곡 1천만 톤 고지를 점령하고 또 1970년대부터는 해마다 알곡 1,500만 톤 고지를 점령해서 이것만 달성하면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간 거나 같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일성이 그자가 직접 말한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미 1960년대 말 1970년대를 거쳐서 지산지수 관계수로 몇만 킬로미터를 훌륭하게 실현해서 앞으로 자연재해가 들이닥쳐도 끄떡없는 만년대계의 대풍년을 담보하도록끔 다 자기가 준비해놨다. 내 말이 아닙니다. 일성이가 말한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 초부터는 밥을 안 먹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농사는 내일 가리지 않고
전체 인민이 지원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창하면서 북한의 전체 주민 농촌 지원 노력동원 정책과 시스템을 세워놓은 것도 김일성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농사는 천하지 대번이니 이제부터 내가 직접 농업전선 사령관이 돼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겠다. 이것도 김일성이가 내놓은 호기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본 북한 주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열광적으로 선전한지 모릅니다. 북한 노동당이. 그 김일성은 그러면서 살아생전에는 자신이 없었는지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그놈의 한냉전선이 문제다. 또 한냉전선에 대한 타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우리식 사회주의 3대 자랑이 하나라고 입만 벌리면 선전이 오던 주민식량 배급제를 붕괴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김일성의 지적입니다. 그러면 김정일이는 어떻게 했는가? 김정일이는 처음부터 자신이 없었는지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늘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즉 수령님께서는 나더러 경제 문제, 여기는 농업도 포함됩니다. 경제 문제에 관여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니 당과 군대만 틀어주라. 이렇게 자기한테 말했다. 변명질을 하면서 수백만 주민이 굶어주는 상황에서도 김일성 시신궁전을 8억 달러 이상을 들여서 재건축한 놈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는 배고픔은 참을 수 있어도 나라 잃은 서름은 참을 수 없다. 이런 궤변을 내놓고 우리나라가 즉 김정일 조국이 핵 보유국만 된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풀린다고 역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월 당에서 노동당에서 해마다 1월 달이면 전국 농업대회를 벌려놓고 선물도 많이 줬더니 농업부문 일꾼들이 선물을 받을 생각만 하고 진심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해마다 했던 전국 농업대회를 이제부터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소위 농업전선 사령관이 돼서 농민들을 얼리고 달래고 했던 김일성이 소위 지적마저도 깡그리 뭉겨버렸습니다. 김일성이 죽은 후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봉쇄 속에서도 김정일이 인민에 대한 담없는 사랑으로 나라 곳간을 쌀 곳간을 탈탈 털어서 식량 공급을 한다. 어떨 때 하는가?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김일성 퇴진 날에 주면서 일간씩 식량 배급을 진행한다. 이에 대해서 배려 배급, 배려 식량이라고 명명했는데 이게 김정일의 지적입니다. 아울러 김정일이는 내부적으로는 핵을 꿰들고 유관국들과 국제사회를 끊임없이 기만 우롱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핵 보유국만 되면 원산항, 청진항, 함흥항, 라진항, 남포항, 해주항 즉 동서의 모든 항들의 쌀들이 매직에 들어온다. 그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자. 두 번째는 그때까지 국가가 식량 배급을 못해주면서도 발급한 식량 배급표는 간직해두고 있어라. 그러면 이게 풀릴 때 여태까지 밀린 식량을 몽땅 다 배급해준다. 다 준다. 이렇게 기만선선을 했습니다. 이런 시기가 바로 김정일 시기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김정일은 북한 주민사회가 전혀 모르게 국제사회에 계속 식량 지원 구걸을 해서 저 체제를 국제사회에서 빌어먹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북한 주민사회를 빌어먹는 인민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게 김정일의 죄악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60년대부터 식량으로부터 북한 주민 노예화 실현 목적으로 내놓은 식량 배급 제도 이후 언제 한번 양껏 맛을 느끼면서 영양가를 타진하면서
배불리 먹어본 적 없는 것이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것마저도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전체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인 주민 식량 배급을 거의 끊어버린 것이 김일성 족속입니다. 그런 속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300만 이상의 아사자, 수십만 탈북, 입살 한 그릇에 목을 메고 탈북하고 팔려다닌 게 북한 주민들입니다. 수십만 어린이 거지들, 북한에선 꽃제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계형 도적질, 생계형 밀수, 생계형 협잡, 강도, 갈취, 기득권 역시 나름 생계형 약탈, 뇌물 수수.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 북한 전역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북한 주민사회가 식량 문제에서만큼은 더 이상 저 족속의 3대인 김정은이한테는 속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아니, 김일성, 김정일이 60여 년간 해결하지 못한 식량 문제인데 김정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믿는 주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 기득권이건 비기득권이건 노나 없이 공개 비공개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오늘날까지도, 작년에 탈북해온 청년들까지도 말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즉 북한도 개혁 개방을 해야 먹는 문제가 풀린다, 이겁니다. 지금 김정은은 이것을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라고 매도하면서 어제, 즉 6월 17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2일 회의에서 벌려놓은 분과별 협의회의 하나인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 분과에서도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답니다. 미친놈입니다. 인민에게 물어보면 될 것을 계속 군마 강행군, 회의 강행군을 벌려놓고 있는데 우리 인민을 위해서랍니다. 인민은 말을 안 할 뿐이지 김정은 속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일이 안 되니 회의만 하는구나. 야, 이 녀석아 개혁 개방만 하면 다 풀린다. 인민은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김정은 체제가 없어지기 전에는, 아니면 김정은이가 자기의 모든 야망과 그 정책을 다 내려놓기 전에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기 전에는 북한의 식량 문제, 어떤 대책과 구호를 내놓던 지간에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안 할 말로 하레비 애비가 60여 년간 집권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그 야망, 그 체제, 그 노선과 정책을 털 하나 뽑지 않고 그대로 계승한 김정은이 무슨 수로 해결하겠습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입니다. 북한 내부 관련 시사입니다. 지난 5일 G7 외교 개발 장관들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명백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외교적 프로세스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한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표명을 해버렸습니다. G7 국가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2000년대까지 북한 공작원들이 활무되었습니다. 김일성 족속 향락 생활에 필요한 물자 조달, 김족속 체제의 견제에서 볼 때 전략물자 조달 창구, 친북 반미 연대성 차원의 정치 외교적 활약 무대였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가 여기에 속합니다. 독일까지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G7 국가들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 것은 김정은이 유럽 연계 루트를 완전히 차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김정은 체제가 체제 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활용할 창구와 공간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G7 회의에서는 대중국 관련 아주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모든 그 방향을 다 공포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만큼 김정은 체제의 종말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거역할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